아까 한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모순이 돼요. 일본의 주류는 한국하고 분명히 충돌을 하는데 한류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예요. 한류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이 경쟁적으로 돈이 되니까. 한 군데가 돈이 돼서 하면은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방영권 하나 가지고 다 머리가 터지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한국 문화의 매력이 있어요. 김치 같은 중독성. 그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빠져들면 사실 화끈하죠. 일본처럼 몸이 단거 하다가 그걸 보면 상당히 화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싶다. 아예 한국은 생각도 하기 싫다. 반일 문제만 생각하면은 아유 그냥 뭐 이사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또 한류가 이 정치와 상관없는 정치를 생각하지 않는 계층들의 한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매일 접해야 되는 일본 사람들의 기분이 상당히 착잡한 것으로 특히 나이 먹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는 걸로 보였습니다. 자, 일본에서 한국을 이렇게 보고 한국에서 일본에서 불만이 많고 하니까 양국의 갈등 양상 많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독도 문제니 역사 인식 문제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이 왜 그러면 해방 직후에 없던 게 50년, 60년 지나서 감정이 점점 더 세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감정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세히 보면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한일 양국이 화해하고 잘 되는 걸 극력 막는 세력이 좋아질만 하면 반드시 터뜨립니다. 뭐 몇 개 신문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한국 신문은 대부분 뭐 반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쓰지만 일본에서는 이 반일 문제 불을 지르는 매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얘기합니다. 제도 평가는 아사히 신문. 자다가도 일어나서 자기 나라를 공격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동네가 있어요. 몇 개의 잡지, 출판, 그런 대학교, 예를 들면 동경대학,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냉전이 한참 했기 때문에 제일 제가 분개했던 것이 일본에 대해서 분개했던 것이 정경 분리와 등거리 외교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정말 분개했습니다. 일본이 냉전이 한참일 때는 정경 분리와 전방위 외교로 대륙과 또는 평양과도 무역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정작 우리가 정경 분리로 대륙으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일본은 반대 방향을 걷기 시작합니다. 두 나라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그 갈등 문제는요, 감정 문제는 옛날 같으면 전쟁으로 해결했습니다. 전쟁으로 한번 끝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야만족의 경우는 상대방을 아주 다 죽여 없앱니다. 씨를 안 남기는 또 권력투쟁에서 그러는 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적을 적발하면 다 삼족을 멸하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일 간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한일 간에 안고 있는 문제 같은 그보다 덜한 문제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저희가 좀 냉정하게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실 부부라면 그냥 이혼하고 끝인데 이거 국가관계는 이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처방이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한일 양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양국 공동의 여러 가지 행사에 언제나 재간이 없대요. 한일 양국의 감정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왜 재간이 없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가능합니다. 동서냉전 이후에 한국은 좌경하고 일본은 우경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 때는 일본이 얄밉게 정경 분리, 전방위 외교를 하다가
저희가 육공화국 들어서 그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 냉전도 끝나겠다. 일본 아쉬운 게 없어졌죠. 냉전 때는 일본하고 뭐 이런 거 미국이 중간에서 잘 했고 또 안보 이해가 공유됐기 때문에 그 말들을 서로 안 했습니다. 냉전을 전후해서 한일이 별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입니다. 첫 번째 제재 조치는 미국이 주도했었죠. 아웅산 폭탄 테러 때. 그때 물론 한국과 일본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공조해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가 서울올림픽 방해를 위한 대한항공기 폭파 테러 때입니다. 일본이 세 번째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1998년입니다.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머리 위로 날아갔을 때입니다. 이때는 국제적인 제재가 아니라 일본 단독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당시에 3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정찰 위상 도입을 결정합니다. 일본이 전후에 정찰선 가질 수 없었죠. 당연히 이런 걸 결정하려면 과거 같으면 3년이 걸려도 안 되던 게 번개같이 정찰 위상 보유가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또는 미국이 납득했으면 정찰 위상 보유가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이 됐는데 당시에 한국은 그때는 이미 저희가 김대중 정권이었기 때문에 딴청 반대쪽을 보고 있었죠. 그 이후에 일단 한일 양국이 옛날에 결정했던 월드컵 공동 개최를 합니다. 2002년. 그 이후에 4차 대북 제재가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입니다. 유엔에 의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정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유엔의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주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앞장을 섰습니다. 한국과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 입장이 됩니다. 다음에 제5차 제재가 뭐냐면은 일본인 납치에 대한 대북 제재입니다. 일본인 납치는 북측이 시행한 거는 2002년이지만은 그동안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 일본 간에 접촉이 있었죠. 쭉 옥신각신하고 저쪽이 뭐 가짜 뼈다구를 뭐 유골이라고 보내고 아니다 하고 이제 옥신각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자 회담이라는 게 있으니까 육자 회담 틀에 묶여서 할 수 없이 일본이 그냥 넘어왔죠. 그런데 육자 회담이 그 2.13 합의, 뭐 방코델타 아시아 그 문제 때문에 됐던 2.13 합의를 보면서 일본이 미국의 배신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부시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느냐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쪼는 줄 알았는데 실은 쪼는 척하고 딴짓하더라. 그래서 동맹국인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단독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유엔에서 하고는 이상해. 모든 무역 정지죠. 일본은 왕래 인적 왕래도 북한에서 아무도 못하는데 그렇게 정지를 시키는 강한 대북 제재를 지금도 민주당 정권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본 국민이 전부 그렇게 돌아버렸으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6차 대북 제재 조치가 곧 나오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역사적인 대북 제재 조치라고 될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년 동안 반대쪽으로 걸어왔던 한일 양국이 만약 일본의 제6차 대북, 뭐 제가 멋대로 붙인 소리입니다. 가 된다면은 이번에는 한일 양국이 함께 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반대 방향을 걸어오다가 처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천안함 사태가 얼마나 저희 안보에 또는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 구도에 큰 변화를 초래하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민주당 정부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북한하고 뒤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듯이 일본도 그거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터졌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하는 행동을 봤습니다. 중국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중국은 역시 우리의 적이야. 자, 그러려면은